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면접 부담되시죠? 이번 시간에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를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발표하고 토의하는 것을 보고 교사는 뒷전에서 도와주는 것, 즉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성주의 학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시 예고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다음에 무슨 수업을 할 것이니 너희들은 집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동영상을 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 및 또 SNS 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동영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인 것입니다. EBS 강사나 또 유명 인강 사이트에 있는 선생님들은 늘 동영상 강의를 해왔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방송에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하는 선생님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휴대폰에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걸 켜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담임 누구누구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국사 수업의 풍수 지리설에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버님 또는 어머님,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 조상들의 산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야기 들은 것을 녹음으로 해올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또 거리가 멀지 않는다면 실제로 조상들의 묘소가 그야말로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로 되어 있는지 영상을 따와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원고를 만들어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게임을 할 것이다. 아니면 SNS,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될 유해 사이트에 가담을 할 것이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수업하는 동영상 강의 또 과제가 게임이나 SNS보다 더 재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게임을 SNS를 막는 좋은 기회 아닐까요? 야, 우리 선생님의 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과제 내주는 그 모습은 어떠한 개그 프로보다 더 재밌어. 게임보다 더 재밌어. 아, 오늘은 무슨 숙제를 내주실까? 라고 한다면 이 플립드 러닝 거꾸로 교실은 성공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 스스로 충분히 학습해서 물론 부모님과 의논하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과 작은 소규모 스터디도 학생들 스스로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또는 그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선생님의 과제를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나와서 선생님처럼 강의한다면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플립드 러닝 거꾸로 교실 아닐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 촬영하는 것처럼 많은 기계를 놓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휴대폰 하나 놓고도 간단하게 해서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면 되죠. 카톡으로 동영상 보내는 것은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분 40초 정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3분 넘으면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좀 번거롭죠. 1, 2분 정도 간단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풍수지리설, 배산임수, 좌청룡우백호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혹시 분장을 하거나 또 가면을 써서 뭐 피에로 모습을 한다든지 야, 우리 선생님 오늘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할까라고 한다면 이것이 구성주에 입각한 거꾸로 교실. 우리들이 그야말로 입만 열면 말하는 창의적 수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단에 서서 창의적인 수업을 또는 거꾸로 교실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이 주어진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듯 답변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여러분도 좋은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